가전제품 제조사들이 해마다 신제품을 쏟아내면서 이미 팔았던 물건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의 노선이 다양해지면서 대구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을 거부당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부산 한 공원에 총소리와 폭탄 터지는 소리까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휴식은커녕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이 이전한 뒤 빈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1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면서 새벽 출근길 다소 쌀쌀했어요. 네,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오늘 체감 온도는 더욱더 낮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밤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10에서 40mm,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한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 맞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0도, 안동 8도로 아침에는 큰 추위가 없겠지만 낮 기온 역시 대구 10도, 안동 8도 보이면서 하루 종일 일교차가 거의 없고 또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주 중반까지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또한 수요일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태국 여성이 많다는데요. 윤태호 기자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구공항에 도착한 이집트인 10명이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화장품 수입상이라고 밝혔지만 미심쩍은 구석이 많아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직전 출발지인 상하이로 돌려보냈습니다. 대구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하는 사람이 2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채 안 됐지만 지난해는 3배 이상 증가한 163명이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태국 여성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 노선이 신설된 이후 생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가되지 않는 그런 유흥업소 같은 것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입국을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그 연장된 추세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엄격히 하는 인천공항을 피해서 부산, 김해나 대구공항으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을 하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이집트인들도 눈에 띄게 늘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국을 해서 90일 저희가 체류 기간 주는 만큼 그렇게 만기로 이제 있다가 출국하시고 다시 재입국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재심사를 마사지 업소나 주점에 일을 시키기 위해 외국 여성을 여자친구인 것처럼 데리고 들어오는 한국 브로커들도 많아 대구공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는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세탁기나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 살 때 한두 해만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요. 신제품이 쏟아지는 요즘 고장이나 하자가 있어도 단종이 돼버리면 수리나 교환받기가 힘듭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부 김모 씨는 지난 2015년에 세탁기를 바꾼 뒤 빨래가 너무 고된 일이 돼버렸습니다. 일반형 세탁기에 흔히 있는 거름망 없이 찌꺼기나 보풀을 뺀다고 업체는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세탁을 하든지 삶든지 더 많이 헹구고 그래서 그냥 테이프를 한다든지 그냥 썼죠.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제조사는 세탁통을 통째로 바꿔줬지만 12kg 용량인 김 씨 집은 예외였습니다. 물세, 힘든 거, 테이프 값, 뭐 이런 거를 내가 물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상한 제품 만들어서 팔아놓고는 그럼 15kg는 바꿔주고 우리는 안 된다고 이러니까. 제조사는 사용기간을 고려해 고작 9만 원을 보상해주겠다는 게 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가전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이 최근 늘어났지만 있으나 만합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 어떤 합의 권고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고 이거를 어겼다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 뭐 제재를 한다거나 감지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최근 중고나 특가 제품, 흠집이 있는 제품을 싸게 파는 리퍼브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어 단종을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품질 보증 기간이나 이제 내용 연수 등을 파악해서 이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그 물건을 인도받고 이제 설치할 때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하셔야지. 신제품은 쏟아내면서 사후 관리는 뒷전인 제조사. 부품 보유 기간을 의무화하거나 제품을 물어줄 때는 제값을 쳐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호남 교환 뉴스입니다. 쉼터가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 공원 옆에서 총소리와 폭탄 터지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면 어떨까요?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해운대구 반송동에 들어설 근린공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송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던 근린공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8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놀이터와 풋살장 등이 들어섭니다. 또 휴식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됨으로 해서 문제는 이 공원이 들어설 장소. 경찰 특공대 훈련소 땅 3분의 1을 확보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서 훈련소와 공원이 붙어 있게 된 겁니다. 이 훈련소에서는 특공대의 사격 연습이 매일 실시됩니다. 사방이 뻥 뚫린 야외 사격장은 공원에서 불과 400여 미터 거리. 공원이 들어서는 이 부지엔 사격 훈련이 있는 날이면 이렇게 시끄럽게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심지어 사제 폭탄을 터뜨리는 위력 시험까지 이뤄집니다. 주민 휴식 공간이 경찰 총성과 폭발음에 둘러싸이게 되는 셈입니다. 부산시와 경찰 특공대 간의 업무 협의 시에 소음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10년간 협의를 거쳐 어렵게 확보한 공원 땅이어서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앞으로 사격 훈련 시간대를 옮기는 등 경찰과 조율한다는 방침이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공원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휴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표고의 고장 장흥군의 산골마을에서는 요즘 표고버섯 농사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버섯에 씌인 종균을 참나무에 심는 작업을 하는데 온 동네 주민들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라진 참나무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한켠에서는 드릴로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에는 표고버섯에 씌인 새하얀 씨균, 종균을 채워 넣습니다. 벼농사로 따지면 모내기를 시작한 겁니다. 수십만 개 이르는 버섯 재배목을 이 시기에 작업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나서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표고는요 지금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제일 바쁜 시기도 접종해야 되고 또 수확도 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장흥유치에서는 주로 전통 방식인 원목 재배로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나무 진액을 양분 삼아 깊은 소나무 숲에서 자라기 때문에 텃밭 배지에서 기르는 버섯보다 맛과 향, 식감에서 뛰어납니다. 해외에서도 품질 인정받아 지난해 홍콩과 일본, 미국 등지로 100만 달러치가 수출됐습니다. 앞으로도 장원목 표고에 대한 인식이 매우 해외스럽기 때문에 150만 불 또는 앞으로 200만 이상도 거뜬히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와 음료 등 표고버섯 가공식품도 수출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근한 봄 기온이 차오르는 장흥 유치마을. 가장 큰 소득을 안겨주는 표고 농사 준비에 연중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해 지진 피해로 문을 닫은 포항시립미술관이 3개월간의 복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첫 기획전의 주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여성인데요. 장미쁨 기자가 전합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강렬한 흑백의 대작이 여성스러움의 편견을 깹니다. 오로지 연필로만 그려낸 작품으로 섬세하면서도 집요함마저 느껴집니다.
마 섬유를 얇은 종이처럼 만든 후 겹겹이 쌓은 그림 또한 60대 여류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성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처들은 누덕누덕 기워진 신체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여성 작가들의 지역적인 특수성,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여성성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이제 시각 작품으로 발현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영남에서 활동하는 50, 60대 여성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이으면서도 새로움을 이끌어가는 책임감 묵직한 중견 작가이면서 가부장 사회와 남성 편력의 화단에서 좌절을 공유했던 장본인입니다. 지진 피해로부터 상처를 받은 시민들이 이 전시를 보고 치유와 힐링이 되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서양 화가 고 김준식 화가의 첫 회고전을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으며 아트테이너 포항 초대전, 봄의 마음전이 포항 더 코르소 갤러리에서, JJ 소장 신작품전이 경주 JJ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몸속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미나리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보양식인데요. 천연 온천수로 키우는 문경세제 미나리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경 세제 아래 미나리밭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일반 미나리가 아닌 지하 550m 안반 관정에서 포올린 온천수로 키운 청정 미나리입니다. 그냥 먹어도 될 만큼 좋은 물을 쓰다 보니 칼륨과 미네랄 등 영양분 함유가 높아 밭으로 직거래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아우 너무 맛있죠. 신선하고 깨끗하고 일단은 여기에 물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문경 미나리가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더 좋다 하더라고요. 시식 체험장에서는 수확한 미나리를 바로 맛볼 수 있습니다. 고기와 곁들이고 전으로 부치고 입안 가득히 봄 내음이 전해집니다. 맛이 최고죠. 봄철에 맛있는 나무는 미나리 아닙니까? 3년 전 시작된 문경 미나리는 날로 성장해 재배 면적이 6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턴 국내 최초로 미나리 수경 재배를 시작합니다. 일본의 수경 재배 연구소하고 기술적인 MOU를 체결해서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미나리를 재배할 것입니다. 문경 세제 미나리가 문경 사과와 오미자와 함께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한국 GM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경북 협력업체 20여 개가 오늘 여당 자치단체와 대책회의를 합니다. 협력업체들은 오늘 오후 구미 남선 알미늄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을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 대구 경북 관계자와 함께 한국 GM 사태 간담회를 합니다. 이들 협력업체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경영 어려움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구공항을 옮기는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항터를 어떻게 쓸지 토론회가 열립니다. 지역 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독일 칼스루헤 대학교 도시계획 전공교수와 학생 50여 명이 오늘부터 열흘 동안 K2 공항터 활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후 4시 노보텔에서 대구국제도시설계 스튜디오 개회식을 열고 대구 도시계획 현황과 미래를 비롯해 독일 군공항 터 이전 사례들에 대해 토론회를 엽니다. 대구시는 참가 연구진들이 마련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국제도시설계 스튜디오 중간 발표를 하고 오는 9월 최종 발표회와 전시회를 엽니다. 4.20 장애인 차별 철폐 대구투쟁연대는 오늘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 관련 핵심 의제를 발표하고 지방선거에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애인 관련 핵심 의제는 인권 유린과 비리 등 수용시설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관한 것들입니다. 4.20 장애인연대는 오늘 핵심 의제 발표를 시작으로 각 후보나 정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질의서를 보낸 뒤 다음 달 중순에 정책 수용 후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남자 공무원들이 양성평등을 위한 단체를 결성합니다. 구미시는 남성 공무원 81명이 시청 상황실에서 양성평등 보이스단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양성평등 보이스단은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정책을 찾아내고 성평등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위기 아동을 일찍 발견하는 이 아동행복 지원 시스템이 오늘부터 전국에서 가동됩니다.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18살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올해 결석하거나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안 받는 경우들을 파악해 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자치단체는 공무원을 가정에 보내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어제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밤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10에서 40mm,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한 내륙을 중심으로는 현재 안개가 짙게 낀 곳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0도, 완동 8도로 현재 큰 추위는 없지만 낮 기온 역시 대구 10도, 완동 8도로 하루 종일 일교차도 거의 없고 또 기온이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하루 종일 흐리고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0도, 고령 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대구 10도, 고령도 10도로 일교차가 거의 나지 않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7도, 김천 8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 문경과 김천 모두 1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8도, 봉화 6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역시 안동 8도, 봉화 6도로 하루 종일 쌀쌀함이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1도, 낮 기온 9도로 낮 기온이 더 낮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 중반까지 기온이 낮으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또한 수요일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